본 방송은 5월 31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39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팀 스포츠에서 선수 못지않게 관심을 받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수단의 총책임자, 감독의 자리인데요. 총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만큼 팬들의 입방아에 쉽게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야구의 감독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예찬 PD님, 김서진 씨, 변영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오늘 어떤 형식으로 좀 방송 진행해 주실 거죠? 근데 아마 야구라는 스포츠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밤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제목은 뭐 요즘 좀 인기 있는 영화 패러디입니다.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라는 하베무스 파팜에 대한 패러디고, 전체적으로는 뭐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야구 팬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는 티키타카가 될 것 같은 주제 같고요. 아마 뭐 경기장에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집에서 야구 중계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머릿속에 감독에 대한 이미지를 안 떠올리셨다면 그게 거짓말 아닐까요? 그죠. 맞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5월 11일이 경질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년 한 명씩 잘려나가는.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아직 5월에 경질된 사람이 없겠죠? 오늘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까진. 아직 그건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독이 든 성배,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패널분들과 PD님께서 만난 감독님들 중에 좀 최고의 감독님과 최악의 감독님 각각 한 분을 좀 뽑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먼저 두산 팬인데요. 최고의 감독님은 김태형 감독님. 그렇죠. 뭐 예, 두산 그럴 팬이면 수밖에 당연히 없죠. 아무래도 이렇게 영광의 시대를 함께하기도 했고 선수 장악력이나 그 단기전에서 치고 올라가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을만 되면 올라가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굉장히 그리워지는데 물론 지금 와서 이제 선수들이 좋아서 그렇게 잘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감독의 능력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최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래도 많이들 떠올리시는 송일수 감독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승엽 감독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삼성배분들이시가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에 네. 너무 감사한데 항상. 네. 뭐 선수진 차이도 김태형 감독님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교체 부분에서 항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단기전에서 어쨌든 가을 야구를 가서든 가을 야구를 가려면 좀 바짝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체 타이밍이나 이렇게 흐름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요즘에 두산의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 같아요. 두산의 색깔이 뭐죠? 그래도 좀 가을에 치고 올라오고 열심히 하고 헛슬도. 네, 헛슬도 느낌인데 요즘은 또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나. 수비도 잘하고 항상 맞아. 이랬으니까. 수비가 화수분 야구. 화수분이 조금 많이 죽은 느낌이죠. 그렇죠, 말랐죠. 네. 두산하면 그쵸, 수비. 그리고 옛날 육상부도 있었잖아요. 두산 육상부. 그죠. 그런 색깔이 많이 좀 흐릿해진 것 송일수 감독님 하면 제가 생각나는 그 짤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마야 선수 있었잖아요. 같아요. 그 노이트노랑 네, 했던 분. 그거 할 때 송일수 감독님이 그 마야 선수 체크하러 올라가는데 마야 선수는 스페인어권이고 송일수 감독님은 일본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4명이 올라가요. 맞아요. 통역 그때 두 분. 그때 네, 맞아요. 일루수 칸투였잖아요. 그래서 4명이 가서 송일수 감독님이 마이한테 말하면 그거를 일본어 번역이 칸투한테 말하고 칸투가 그거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말하고 그걸 다시 마야가 칸투한테 말하고 칸투가 통역한테 말하고 그쵸. 통역이 다시 감독한테 말하고
그랬던 이미지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손흥민 감독님. 언어가 조금 걸리는 면이 있으면 아무래도 선수들이랑 좀 네, 소통이 좀 어렵긴 그쵸. 하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제 롯데 팬으로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최고의 감독은 그 임팩트로 치면 단연 그 제리 로이스터 감독일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에 롯데 유명한 비밀번호가 있어요. 8888577이라고 그런 그 비밀번호를 찍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쨌든 끊어내셨던 분이고 그 롯데의 타선을 10분 살려서 그 제일 큰 특징인 화력 야구를 앞세웠는데 그 당시 롯데 팬이었던 분들은 당연히 잊지 못하였지만 그때 저 역시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게 굉장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그렇죠. 일련의 순간들이. 그래도 물론 로이스터가 좀 작전 야구에 좀 취약하다거나 단기전에 약하다거나 그런 모습도 있었다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패배 의식이나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롯데를 싹 바꿔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잊지 못한 추억을 선물한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로이스터보단 그 이후 후임이 된 그 양모 씨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언급하기가 민감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때 홍대갈. 아 맞아. 네. 좀 무서웠죠. 홍성은 이데오 가르시아. 그리고 뭐 조성환, 김주찬도 네, 맞아요. 있었고. 아. 그때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거 있는데 그 잠실에서 이데오가 끝내기 친 아 맞아요. 플레이오프였나요 그거? 아 플레이오프 네. 그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뭐 맞아요. 하는 무해설 버전. 맞아요. 아, 그거 맞아요. 가끔씩 알고리즘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잊을만 하면 좀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최악의 감독 롯데는 사실 팔만대적용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롯데가 사실 좋은 감독보단 결함이 다분한 감독들이 더 많아서 한 명만 꼽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올드 팬들은 백인천을 꼽을 수 있겠는데 최근 롯데 팬들은 뭐 이종훈부터 시작해서 뭐 양상문, 허문회, 서튼 다 겪었다 보니까 조원우도 명과 암이 많았지만 그나마 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를 보내준 분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외하겠고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게 했던 감독 고르라면 허문회인 것 같아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운용이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경질되기 직전에 막 큰 점수차로 쥐고 있을 때 야수 3명을 연달아 투수로 올리는 그런 행동도 했었거든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런트랑 불화도 좀 있었는데 그 좀 팀의 수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좀 팀 케미를 해친 것도 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CCTV 사건도 그 즈음이 아닌가요? 아 그거는 아마 2014년 그쯤이었어요. 김시진 있을 때. 김시진이 없네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야구를 많이 안 봤어가지고 근데 아니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이런 거에 터지나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이윤원 사장이었나요? 그때? 네네. 네.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윤원이. 저는 삼성 팬으로서 제가 2008년부터 야구를 봤으니까 최고는 뭐 단연 살구 유중일 감독님이 아닐까 싶네요. 그죠. 뭐 성적이야 KBO 역대 최고를 다투시는 분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감독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탑을 다툴 수 있는 감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뭐 원탑은 따로 생각하시는 분 있긴 한데 뭐 코치 때부터 수비 교본을 미국에서 직접 번역해서 들여오시기도 하고 기본기에 중점을 둔 뭐 아까 두산 말씀하셨지만 유중일 감독님도 수비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초에 제가 삼성 팬이다 보니까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프랜차이즈 스타에다가 코치 감독을 다 삼성에서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럴 만하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뭐 김성근 감독 벌떼야구가 한창 인기 있던 시절에 선발 투수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뭔가 그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이었던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기도 했고 뭐 투수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준에 따라서 계산이 선 선수를 제각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운영 이 그때 삼성 왕조 시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삼성의 투수진이 워낙 훌륭했던 것도 맞긴 해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 믿음의 야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산 팬분들도 종종 꺼내시던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유중일 감독님도 한 번 본인이 믿음을 주고 내보내기 시작한 선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믿음을 그래서 나온 말이 뭐 남잇 감잇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뭐 믿음의 대상은 한 번 빠진 분은 계속 내보내거든요. 뭐 예전에 2013년도에 이승엽 선수도 되게 부진했었는데도 결국 끝까지 내보내서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에서 안타 하나 쳤고요. 그 기억 때문에 가끔 네. 네, 그리고 뭐 이지영 선수라든지
지금 박혜민 선수라든지 구자욱 선수라든지 구자욱 선수는 되게 마지막까지 애지중지했거든요. 그죠. 구자욱 선수 자리 만들어주려고 채태인 선수 트레이드하고 맞아요. 네. 뭐 우익수, 일루수, 삼루수 다 써봤거든요. 구자욱 선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을 본 선수들도 많고. 근데 작전 지시를 많이 안 합니다. 이거는 잘못 배워가신 것 같아요. 두산에서. 아하. 유주일 감독님이 경기 중에도 뭐 희생 번트나 작전을 자주 구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선수들의 기량에 맡기는 편이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주일 감독님 특히 뭐 두산 말고 다른 잠실구장을 쓰시는 LG 팬분들께서는 전력 이상의 성적을 못 뽑는 감독이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뭐 저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애초에 야구 감독이 전력을 있는 그대로 투사할 수 있게 하는 감독이 전 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력 이상으로 성적을 내게 하는 감독은 저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그거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현역 때 별명이 막 돌중일이네, 관중일이네, 그죠. 뭐 이런 소리 듣고 다녔지만 저 요즘 제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극찬이에요, 극찬.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팀이 잘 굴러간다는 건데. 그죠.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도 결국 뭐 인천과 항저우 두 번의 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증명을 하셨고요. 그죠. 특히 뭐 인천은 그렇다 치고 항저우 때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우승 기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우승을 따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평가 받을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강한 타자, 강한 2번, 강한 1번, 뭐 그때 나바로를 1번으로 쓴다든지 구자욱 1번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봐도 꽤나 선진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감독은 저는 이거 근데 뽑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저 김한수 감독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야구 보기 이전에 올드 팬분들은 아까 백인정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김성근 감독을 최악으로 뽑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에서의. 근데 제가 그건 자세히 몰라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야구를 보기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최악은 김한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격 코치 때는 좋아했는데 참 이게 다 맞는 옷이 있나 봐요. 맞아요. 이게 저 김한수 그 감독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이승엽 감독님 때 김한수 아, 맞아. 수석 코치셨죠? 코치였잖아요. 맞아, 아 맞아요. 근데 그때 이승엽 감독이 뭔가 이렇게 하면 삼성 팬들이 김한수의 향기가 난다고 맞아요.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쏠쏠한 그 김한수의 향기. 네, 그래서 조금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승엽 1년 차는 좀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기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야구 보기 시작한 이래로 최악이다 한 이유는 뭐 경쟁시킨다고 말만 하고 쓸놈만 쓴다. 왜 웃으시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밑도 끝도 없는 좌우놀이. 뭐 투수 혹사도 많이 시키셨고요. 뭐 팀을 박살내는 출처불명의 작전들이 있거든요. 뭐 암흑기 시절 이제 17년도 18년도 그때쯤 야구 챙겨보신 삼성 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판수 스틸이라고 1-3로 딜레이드 스틸 자주 하셨거든요. 맞아요. 1루 주자 먼저 출발시켜 놓고 맞아요, 3루 주자 맞아요. 간 보다가 홈으로 뛰어드는 그거 많이 쓰셨는데 그거 원툴이셨거든요. 그거 말고 다 실패해가지고. 아 물론 뭐 김원수 감독님이 드래프트 때 떡대 그러니까 좀 정치 있는 빅뱃 선수들 많이 원하시는 것 등등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으셨어요. 근데 뭐 최충현 선수 갈아버린다든지 양찬수 선수 갈아버린다든지 좀 미래를 많이 소모하셨다. 네, 최충현 선수 좀 아깝게 됐죠. 물론 그 뒤에는 뭐 본인의 과오도 있긴 한데 그때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인 건 미래를 갈았음에도 결국 결과도 못 냈다는 거. 그죠. 가을 야구도 결국 한 번에 못 갔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최악입니다. 그래서 팀 성적도 뭐 가장 낮았다고 볼 수 있고요. 되돌아봤을 때 결국 삼성이 그 이후로 더 오랜 시간 암흑기에 빠지게 된 어느 정도 지분이 있지 않나.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랜더스 팬으로서 뭐 올드 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최고의 감독님으로 와이번스 시절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그쵸. 뽑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시겠지만 야신 아닙니까 또.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딱 2011년부터 야구를 보기 시작해서 딱 그때가 이제 이만수 감독님 체제 때는. 네 김성 감독이 딱 경제에 당하시고 이제 막 문학이 불날 때 그때거든요. 불타는 그라운드. 네. 정말로 불이 네. 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본 최고의 감독님은 아무래도 이제 트레일만 휴먼 감독님이 감독. 하니까 원래 일단 그때 이제 딱 2011년 12년까지 그래도 이제 매년 한국 시리즈에 그래도 나가던 팀이 이제 그 이후로 좀 가을 야구 진출도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2017년에 무려 이제 메이저리그 감독 출신이 맞아요. 이제 우리 팀 감독으로 온다니 사실 속으로 많이 설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감독이 왜 KBO에 아 맞아요. 하면서 나름 이제 좀 약간 그거 있어요. 그죠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좀 지켜본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첫 시즌에는 KBO 좀 적응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좀 다양한 선수를 쓰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좀 맞아요. 젊은 선수들 타자 쪽으로는 뭐 조용호, 뭐 김동엽, 뭐 정진기 정도. 맞아.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웨시퍼인데요. 혹시 웨시퍼 들어보셨나요? 웨시퍼가 뭐죠? 이제 이게 이제 SK 팬들한테는 좀 유명한 이제 선수들의 이제 별명인데요. 세 분이거든요. 웨시퍼. 이제 서진용 선수가 외를 맡고 있고, 그리고 박종훈 선수가 C를 맡고 있고, 이제 퍼가 이제 김태형 선수가 퍼를 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서진용 선수가 이제 외레드라고 웨스트 레알 드래곤, 그러니까 이게 아예 풀어서. 네, 그냥 서진용 해서 이제 외가 이제 된 거고, 박종훈 선수가 이제 정대현 선수의 뒤를 맡을 거라고 이제 여왕벌 대신에 이제 시녀벌 해서 이제 C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김태훈 선수는 고등학교 때 퍼펙트 게임 기록을 맞아요, 한 적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퍼펙트 이제 고 X인데 이제 그 X에 들어갈 만한 이제 사람 인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안 좋은 별명이에요. 그래서 네, 좋은 의미는 아니네요. 네 맞아요. 다 이제 약간 그때 이제 전에는 약간 다 기대하던 유망주였는데 터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불리던 선수들이었는데 이제 일만 감독님이 이런 선수들을 좀 많이 기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시즌까지 좀 선수진이 안 좋아서 이제 사실 부임 첫 시즌부터 이제 원래 계속 이제 5등 뭐 6등 이렇게 하던 팀이 우승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를 감안하고 봤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건 이 감독님이 NPB에서는 되게 스몰볼 야구를 선호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니폰엠에선 그랬죠. 근데 이제 바로 부임하자마자 이제 2017년에 KBO 이제 팀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홈런은 선수들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일단 본인의 기존 야구 철학을 좀 팀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변동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음 시즌에 이제 좀 큰 일을 해내 주셨죠. 그렇죠. 사실 이제 2018년에 KBO는 사실 그 이제 두산의 판타스틱 4가 있었기 때문에 두산 팬키마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정규 시즌 1등은 저 바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2등 자리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좀 박터지게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 결국 14경기 14.5경기 차이 아니었나요? 차이가 좀 아마 났을 네.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2등 경쟁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홈런 기록을 이렇게 세우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한 개 모자른가 그랬거든요. 2011년 기록에 그만큼 이제 또 타선도 터져줬고, 그리고 이제 선발진이 되게 잘해줬었어요. 맞아요. 선발진이 막 박종훈이 막 14승 하던 그 선발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팀 평자 막 1등도 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할만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뻥 터져줘가지고 그렇죠. 이게 뭔가 회자되는 게 뭔가 2018년에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한국 시리즈도 그렇고 좀 극적으로 이긴 순간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더 회자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한국 시리즈 6차전 지금도 생각나요. 아, 그죠. 그 린드블러. 와. 저 아직도 그 도파민 충전하고 싶을 네. 때마다 그 2018년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돌려봐요. 맞아. 플레이오프도 대단했고 네. 그 한국 시리즈 특히 최종 선수가 딱 그라운드 돌 때 그 백고동 소리가 와, 맞아요. 그때 이제 막 최종 선수가 막 1할 그때 막 타자고 막 이랬는데 17타수 2안타 치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저 그때 당시에 한동민이었던 맞아요. 한유선 선수도 타율이 되게 낮은 맞아요. 편이었는데 또 극적인 상황에서 홈런을 딱 치는 게 정말 멋있었죠. 그렇죠.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우승을 해서 이제 다음 시즌에도 혹시나 이제 연장 계약을 하나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가족들의 이제 네, 건강 문제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제 다시 연장 계약을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감독님이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더 이제 크게 느껴지는 게 이제 다음 시즌에 감독으로 부임한 분이 이제 염경엽 감독님이시라서 더 이제 이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좀 확실하게 느낀 게 야구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감독의 영향이 네, 있죠. 역량이 필요한 스포츠구나. 네. 사실 이게 실만 감독이 좀 다 읽어놓은 어떻게 보면 농가를 2년 만에 단 2년 만에 완벽하게 이제 뒤집은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실직고 할 게 있는 게 제가 사실 재수를 하느라 이제 SK가 시원하게 9등을 해버린
2020 시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감독님이에요. 아, 야구에 이제 집중, 흥미를 떨어뜨려 주셔서 네, 야구에 집중을 이제 안 하게 하고 이제 맞아요. 너 할 거 해라. 딱 이런 분이시라서. 그럼 아예 박경환 체제는 보지도 못하셨겠네요. 그때 대행 체제는 아, 그죠. 그때도 거의 못 봤고. 잘 됐네요. 저도 이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이종훈 감독이었어요. 아, 이종훈이 2015년에 감독했을 때 제가 고3이었어요. 아, 안 보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입시에 집중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SSG 랜더스 팬들 분께 이제 그때의 아픔을 같이 못 느낀 점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이제 좀 감독님 때문에 화났던 순간이나 또 아니면 감동했던 순간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화났던 순간 하나하나 뽑으면 밤새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롯데 팬부터 해볼까요? 일단 사실 감동했던 순간이라고 하면 저희 로이스터에서 좀 많기는 하죠. 2008년에 이게 좀 삼성 입장에서 좀 쓰라린 경기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조성환이 오승환 상대로 끝내기 친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승환이 항상 롯데 상대로 좀 못했어요. 맞아요. 약간 좀 뭔가 그런 무너지는 느낌을 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롯데가 지고 있다가 엄청 극적으로 역전을 해서 이긴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 감독이 직접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졌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직전까지 그런 성적이 난 것이다. 진다는 두려움을 버리고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경기에 임하라고 언급했는데 이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이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쨌든 이게 지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서 역전을 만든 그런 드라마를 쓸 수 있다. 너희도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준 감독이어서 더 기억에 남았고요. 예. 화난 거라면 저희 이종훈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예. 많이 나오네요. 안 보셨다며요. 네. 얘도 이 기사를 통해서 듣는 건 있다 보니까, 네, 좀 큰 논란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당시 롯데 소속이었던 손아섭이 부친이 위중한데도 맞아요. 경기 빠지면 안 된다며 병문안도 못 가게 하고 맞아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부친 발현식하고 이틀 후에 출장시켜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정 떨어져서 이적했다는 이야기도 많았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재작년에 서툰이 사퇴하고 대행 체제로 있을 때도 안치홍이 외조모상을 당했는데 경기를 끝까지 출전시키더라고요. 그때도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허문회도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2020년경에 민병헌이 그 뇌동맥류 때문에 엄청 부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말소를 안 시키고 계속 1군 기용을 했었어요. 솔직히 이런 거는 메이저리그였으면 선수 노조에서 프런트나 감독 고발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이야 좀 이런 사례는 좀 줄었지만 좀 세게 이야기를 하자면 KBO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징계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적인 사소한 이야기로는 이게 김태형 감독님 두산 시절 이야기긴 하지만 일명 하겐다즈 일화 듣고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겐다즈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하겐다즈 뭐 심부름하고 그리고 야구 주머니가 그 하겐다즈로 이루어져 있다는 귀여우신 분입니다. 네. 삼성 류중일 감독님이 아무래도 좀 약간 호탕하신 분이라 뭔가 그때 그 경상도 남자애스러운 전 좀 좋은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남익감이 또 믿음의 야구의 일화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뭐 가코 대신 영입할 선수가 원래 블라디미르 발렌틴 NPB에서 외국인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한 선수였는데 뭐 지금은 아쉽게 됐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뭐 돈 내놔라 먹튀야. 유명한 짤. 네. 아마 뭐 야구 오래 보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장원삼 선수가 짝원삼이잖아요. 그죠. 이제 짝수에 잘하고 홀수에 못하는 짝원삼인데 이제 홀수에 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장원삼 선수가 FA 계약 전에 그러니까 트레이드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삼성에 와서는 잘했거든요. 근데 FA 계약을 맺고 나서 하도 못하니까 유준일 감독님이 장원삼 선수한테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아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돈 내놔라 먹튀야 이랬다는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올레 이건 아마 삼성 팬분들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승엽 감독님이 지금 두산의 감독님이죠. 네. 그때 일본에서 계실 때 이 얘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승엽 와도 자리 없다. 그 선동열 감독님이 했던 말인데 이승엽 감독님이 일본에서 한참 부진했을 시기에 한국 복귀를 타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동열 감독님이 이승엽 삼성 와도 자리 없다를 시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그 당시 선수가 실제로 가족들한테 말했대요. 나 일본에서 은퇴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1년에 류중일 감독님이 부임을 하시고 그때 스프링 캠프에서 이승엽 선수를 만났는데 그때 그냥 마지막기 이승엽 선수가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너 삼성 올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 류중일 감독님이 우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승엽 선수를 복귀시키면서 뭔가 좀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 후로 그래서 이승엽 감독님이 좀 사람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본인이 뭐 그래서 좋았으니까. 거기서 좋아야 될 텐데 아무튼 뭐 화나는 에피소드는 사실 너무 사실 감독보다는 그 암흑기에는 프런트한테 좀 화나는 일이 많은데 오늘은 감독 이야기니까 제가 뭐 에피소드는 말할 게 너무 많긴 한데 화나는 어떤 전략상 에피소드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써놔가지고 제가 오는 길에 찾아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지영 선수가 3포트 아웃이 된 해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언제 찾아보니까 2017년인가 부산전이었더라고요. 두산전 잠실에서 9회 1사 1, 2루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일단 번트 되는 것부터 이상한데 3번트 그러니까 두 번 해서 다 튕기고 나서 이지영 선수도 더가 보면서 여기서 또 번트를 되라고 약간 사인 보고 네, 이런 표정으로 보고 결국 또 돼서 그냥 3번트 아웃된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야구를 본 이래로 제일 화났던 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날이 그냥 끝내기 맞고 지고 뭐 시리즈를 내주고 그것보다 더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프로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 극대노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다들 화나는 얘기 많이 하셔서 제가 좀 감동적인 얘기로 중화를 시켜보자면 김태형 감독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16년에 우승하고 이제 김경문 감독님 언급하면서 약간 눈물을 보이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전에 김경문 감독님이 계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있다 뭐 이러면서 존경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었고 감독 때문에 화나는 얘기를 하면 사실 과거를 많이 회상하시는데 저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가을 야구 때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투수가 잘 던지고 있으면 저는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휙 내리고 다른 투수를 올려서 너무 점수차가 벌어진다던가 이러면 사실 뭐 한 에피소드를 꼽자기보다는 그냥 가을에 좀 경향성이 그렇다. 네, 가을에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배부른 게 누구는 가을 야구도 못 가거든요. 일단 최악의 상황이 가을 야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기준이 다른가. 당시에 이제 두산은 뭐 한국 시리즈 매년 그렇죠. 나가는 팀이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래도 가을 야구 작년에도 갔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끝까지 못 간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또 배부르다라고 하실 수 저 롯데 팬은 할 말이 없네요. 지금 뭐 3등하고 계시면서 2등, 3등이 아무튼 아니 이게 언제 오래 갈지 몰라요. 롯데도.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좀 떠오른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두 개의 모습을 최근에 좀 최근에 딱 두 개의 모습을 다 보여준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바로 혹시 이제 두산 감독님과 그 초성이 초성이요? 똑같은 감독님인가요? 이응시은 이응시은.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좀 저는 좀 괜찮게는 보고 있어요. 작년이 너무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런지 회개하셨나요? 이게 사실 작년에 좀 이제 많이 이제 문제였던 게 저는 가장 좀 심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경기 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잘하면 이제 본인 덕인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못하면은
진짜 선수 탓 진짜 하시더라고요. 팀명을 거론하시면서. 저는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못해도 뭐 좀 이런 과정에서 팀합이 좀 안 맞아서 좀 맞아요. 아쉽게 진 것 같다 이러는데 실제로 정말 선수 탓 하시는 거 보고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무리 감독 1년 차라도 이런 마인드면 맞아요. 좀 쉽지 않겠는데 좀.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이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발 기용을 좀 너무 고집 부려가지고 좀 계속 이제 좀 내려야 될 선수는 내려야 되는데 좀 계속 받고 쓰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응시옷 이응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불펜 투수들의 연투 그런 게 좀 커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불펜 투수도 불펜 투수인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박성환 선수하고 최지훈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오다가 결국에 시즌 아웃은 아닌데 이제 부상으로, 후반기에 네. 부상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1년 더 봐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들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런 피드백이 좀 어느 정도는 본인도 알고 있고 좀 성장형? 좀 네, 여론을 들어갔는지. 인식하신 것 같아요. 네 들어갔는지 올해는 이제 뭐 경기에서 지면 이제 본인 탓을 좀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그거 보고도 너무 마음에 감동.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서 그런지 그것만으로 보고도 감동이야. 네, 그것만으로도 발전했구나. 그래도 이제 진짜 본인이 이제 감독으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약간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1년차 감독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선수들을 위해서 좀 어필을 해줘야 될 때 좀 많이 안 나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으로서. 맞아요. 그런 사람. 네, 작년에.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한테 좀 메시지를 주기 위함도 있고 좀 우리 선수가 뭐 좀 잘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진짜 최근인데 어제 경기였거든요. 5월 30일 경기였는데 원래는 제가 이 감독님이 사실 조금 다른 감독님들보다는 BQ가 조금 낮으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그냥 네 그쵸? 그랬는데 근데 어제 조금 놀란 게 좀 재밌는 상황이긴 했어요. 이게 좀 득점권 찬스에서 포수 이제 팝플라이를 쳤는데 그걸 이제 유강남 선수가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직구장이 좀 뒤쪽이 넓잖아요. 그쵸 맞죠. 네, 맞죠. 파울 뒤쪽 파울 라인이 넓죠. 네. 근데 거기 그물망을 잡고 유강남 선수가 그 파울 플라이를 잡았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애매했던 게 일부러 이제 그 그물망을 밀고 잡았다. 밀면서 잡은 게 아니냐.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상상을 하진 못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어필을 할 만하구나.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올해 좀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도 아무래도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BQ 발언은 제가 좀 사죄를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많이 호전적으로 사실 전 변했습니다. 좀 호의적으로 좀 많이 괜찮아졌다. 네. 사실 전 좀 아직도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다들 1회 말 공격 때 이제 직관을 가면은 이제 뭐 1번 타자부터 뭐 선발 투수까지 이렇게 연호를 하면서 그 하는 응원 있잖아요. 네, 맞아요, 1번 맞아요. 타자 누구. 라인업송 있죠.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랜더스 감독하면은 아무도 감독이 있어요? 네, 저희는 원래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뭐 랜더스 감독하면 뭐 김원영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벌써 마음 아파. 감독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후반기에 좀 이제 심했을 때는 뭐 나가라. 너무하네. 근데 이게 올해까지도 아직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직관 가면 저라도 이제 마음속으로 합니다. 눈치 보이니까 그래도 밖으로는 안 하고. 네, 마음속으로. 네 그렇게 조금 그래도 응원하는 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확실히 초성만 말씀하셔서 그런지 되게 공감이 가고 뭔가 저희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그 어필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끔씩 그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좀 감독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김한수 감독님은 좀 그런 면에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암흑기라고 해도 일단 본인이 좀 떡대가 있어가지고 김한수 감독이 나가면 무슨 거의 징계의 거의 마냥 맞아요. 진짜 워낙 체격도 크시지. 지체만한 사람이 심판한테 뭐라 하면은 좀 든든한 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허상현 감독님이 이게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팬 입장에서 좀 답답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필을 아예 안 하신 건 아닌데 한 번쯤 나가볼 만한데 왜 안 나갈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감독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좀 감독님들의 뭐 인터뷰 중에서 뭐 잊지 못할 망언이나 명언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선수 탓하는 건 진짜 망언이에요. 그죠? 그거 가끔씩 그쵸. 종종 나오는데 진짜 맞아요. 그거는 듣는 팬 입장에서도 맞아요.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건. 네. 그리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막 선수를 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냥 개인 팀 내부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인터뷰에서 욕하는 건 조금 저도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김태형 감독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워낙 또 네, 잘하셨고 네, 워낙 그죠. 업적이 두산 많으시니까. 팬이라면 네. 또 오래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나이대가 딱 김태형 감독님 때 이제 열정적으로 보는 나이대여서 아무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총력전 멘트 유명한 게 있지 맞아. 않습니까? 뭐 저희 선수들 뒤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총력전 합니다. 이 멘트가 아무래도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데요. 김태형 감독님께서 총력전 한다고 하시면 항상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선수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감독이 인터뷰에서 저희 총력전 하고 선수들 다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선수들도 좀 감독이 저렇게 한대 좀 긴장하게 되고 그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감독님에 따라서 뭐 총력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뭔 소린가요? 저도 늦게 이해했어. 네. 네, 아무튼 저는 그 김태형 감독님이 총력전 하신다고 하면 항상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게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롯데에서도 총력전으로 몇 번 그러니까 재미보셨죠? 총력전이 이게 그것도 전력이 좀 받쳐줘야 돼. 그냥 말만 총력전이면 그냥 비웃음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게 계속 이게 비난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어쨌든 네, 그 총력전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 이렇게 확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 특정 단어에 그래서 뭔가 되나? 이랬는데 이제 실망하고 몇 번 경험하니까 이게 또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 싶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롯데 팬으로서는 또 계속 로이스터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약간 그 좋은 시절에 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맞아요. 나와요. 저희 지금 다 맞아요. 돌려 말하고 있어요. 네. 사실 네. 그거 있잖아요. 김태형 그 감독님. 날아가는 새는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도 성적 잘 나왔으면 명언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못하니까 뭐라도 야구나 잘해라고 맞아요. 이렇게 나오고 맞아. 이거 로이스터 감독이 항상 밀던 No Fear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게 제 명언이라면 명언인데 그렇게 하면서 감독이 스스로 나서서 선수들 기 살려주고 실수하더라도 주눅들지 말라는 조언을 되게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로이스터 부임 직전까지 비밀번호 찍던 롯데 선수단의 패배의식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게 물론 이게 너무 과하면 뭐 주루 플레이 같은 걸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밈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지금 이 김태형 감독 체제의 롯데 선수들에게도 정말 팀이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삼성은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자면 류중일 감독님 인터뷰할 때 2011년 한국 시리즈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때 뭐 많은 분들은 한명재 캐스터의 그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콜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그죠. 사실 그게 원제가 있거든요. 그 유중일 감독님이 인터뷰하면서 그 장효조 감독님 그때 막 돌아가셨는데 그때 맞아요. 효조 형 도와줘서 조금만 더 하면 우승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장효조 감독님 화제가 돼서 그 멘트로 이어진 거고.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SK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은 윤성환입니다. 2차전은 장원삼입니다. 했을 때 이만성 감독이 아니 1차전만 하지 왜 2차전까지 합니까?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삼성 말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그 2009년 WBC 때 김인식 감독님께서 그 인터뷰할 맞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위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던 게 있는데 전 그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뭔가 출사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 스포츠는 또 낭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류의 뭔가
가슴을 울리는 말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인터뷰도 그렇고 뭐 노리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스포츠맨이라면 그런 말 하나쯤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결과가 안 좋았던 건 이제 2014년 한국 시리즈 때 염경엽 감독님이 이제 준우승하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정말로 우승하고 싶었다. 딱 이거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상대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멘트가 뭔가 딱 가슴을 울리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한수 감독님의 좋은 얘기 하나 하자면 그 2019년 드래프트 때 지금은 뭐 살짝 흑역사긴 한데 삼성에 그때 막 이학주 선수, 맞아요. 노시환 선수, 송명기 선수 뭐 이렇게 하면서 삼성이 그때 앞에 KT가 이대현을 뽑아가고 삼성에서 이제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김한수 감독님한테 김한수 감독님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니까 행복하시겠어요? 물어보니까 김한수 감독님이 행복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행복해야 되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뭔가 소소한 일화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허삼영 감독님이 딱 취임할 때 솔직히 누군지 다 몰랐잖아요. 저도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죠. 허삼영 감독님. 그래서 그때 취임할 때 일화가 이제 감독님 첫 출근할 때 택시 타고 라이온즈 파크에 가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라이온즈 파크 비시즌에 가니까 삼성 라이온즈에서 근무하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허삼영 감독님 거기서 근무합니다 하고 막 가는데 택시 기사님 가면서 내내 삼성욕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삼성 뭐 몇십 년째 팬인데 야구를 너무 재미없게 한다. 어쩌고저쩌고 우리도 전력이 안 되는데 그냥 끝까지 최선만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때 그리고 코로나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더 알 수가 네. 없으셨겠네요. 근데 허상현 감독님이 딱 택시에서 내리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좀 멋있는 일인데 좀 결과가 애매해가지고 그때 우승할 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리고 그때 첫 인터뷰에서 현장 경험 자기도 없는 게 맞다. 근데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똑같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뭐 근데 뭐 최악의 인터뷰 딱 하나 꼽자면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김한수 감독님이 2019년인가 18년도인가에 야구는 선수들이 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 선수들이 알아서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인데 그죠, 맞는 말이긴 하죠. 그거를 또 팀이 별로 네, 좋지 않은 별로 상황에서 좋지 않은 하면 상황에서 하면은 그거만큼 화살 맞기 좋은 멘트가 네,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벙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약간 이런 인터뷰라는 자리가 확실히 이제 팬들한테도 그렇고 선수들한테도 좀 보여지는 자리니까. 맞아 영향을 네.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네 되게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네, 같고 맞아요. 그럼 이제 다들 좀 역대 최고의 KBO 감독은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영환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각 팀 팬들마다 좀 의견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혜택 왕조 쓰신 김문용 감독도 있고 김성근 감독, 류중일 감독, 김태형 감독 다 꼽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외국인 감독들과 다 통틀어서 꼽자면 SK 와이번스의 마지막 우승을 이끈 트레이 힐만 감독을 꼽을 것 이건 같아요. 좀 역배픽인데요. 많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좋으시겠어요. 아무리 우승을 많이 시킨 감독이어도 좀 구설수나 좀 비판점이 따라오게 마련인데 힐만은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뭐 우승과 우수한 성적 다 거두게 했고 어쨌든 좀 중위권으로 좀 떨어져 있던 SK를 개선시켜서 전력을 확 끌어올렸고 그러면서도 크고 작은 구설수 없이 안정적으로 팀을 운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이스터의 상위 버전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네, 선수 간의 수평적인 관계 유지도 잘하고 또 철저한 데이터 활용 같은 게 좀 잘 맞물려서 당시 SK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해 2018년에 한국 시리즈에 KBO 역사에 손꼽힐 만한 명장면을 연출해서 우승까지 했으니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힐만 감독님이 제가 고평가받는 이유를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게 박수 칠 때 떠나서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맞죠. 네, 이게 감독이라는 자리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이 최고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진 사퇴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그죠. 말만 자진 사퇴지 사실.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도 다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 진짜로 자진 사퇴한 분은 전 힐만 감독님 말고 본 사람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계속 고평가받는 것 같아요. 딱 네. 최고의 순간에서 떠났다는 네. 게.
저도 약간 저는 물론 이제 힐만 감독님이라고 생각은 조금은 하지만 무조건 뭐 역대 최고의 뭐 제가 야구를 이렇게 다 통틀어서 본 건 아니니까 뽑기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고평가 받을 만하다고 저도 생각되는 부분이 영화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2년이라는 되게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게 뭐 이 사람이 애초에 KBO에 뭐 관심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계속 미국에 있다가 뭐 중간에 이제 MPB 감독 한번 하고 사실 이게 전부인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뭐 이전부터 뭐 그때 뭐 SK가 뭐 1등 뭐 2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이제 선수 단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제 그 전에 계속 이제 한국 시리즈 나가다가 막 5등 하고 뭐 6등 하고 4등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SK의 암흑기 시절이었는데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수단을 데리고 이제 1년 잠깐 이제 많은 선수들 좀 써보고 하고 이제 2년 차에 딱 이제 본인만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존의 스몰볼 야구를 버리고 좀 빅배스로. 네, 좀 네. 팀 성향에 맞게 좀 그렇게 이제 변화시킨 거. 아까 이제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수단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네, 이제 맞아요. 그게 명장. 좋은 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근데 힐만 감독님은 그 이상을 만들어준 감독님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5등에서 1등 가는 게 이게 어렵죠. 그죠? 그 어렵죠. 2년인데 진짜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좋은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힐만 감독님 이전에 SK 약간 소총부대 야구였잖아요. 물론 최정 선수도 있고 뭐 좋은 선수 많았지만 그죠? 약간 그 중장거리형 야구였잖아요. 문학구장을 쓰면도 불구하고. 그죠? 그때 막 조동화 선수 있고 막 맞아요. 그랬던 막 정근우 선수 막 박재상 선수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그게 있으니까. 약간 옛날 두산 육상부 시절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의 맞아요. 야구를 많이 봤는데 힐만 감독님 체제 이후로는 완전히 지금도 그렇고 맞아요. 쭉 계속 이제 문학구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홈런 공장. 네 맞아요 그런 야구를 컬러를. 많이 그래서 제가 그때 삼성 팬으로서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라팍 쓰는데 왜 우린 저러지 못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지금은 이제 2년 됐습니다. 이제. 네, 뭐 저는 뭐 KBO의 이제 40년이 넘는 역사에서 뭐 진부하지만 역대 최고의 감독을 한 명 뽑자면 김웅용 감독님.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우승 횟수도 우승 횟수인데 뭐 성과도 그렇고 리더십이라든지 팀을 이루는 능력이라든지 뭐 한국 야구 전체에 남긴 유산 자체가 다른 감독님들과는 좀 감독님을 벗어나서도 그냥 그 인물 자체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죠.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김웅 감독님은 선수 시절에도 좀 유명한 선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승도 뭐 해태에서 9번 해태 왕조를 일구신 분이고 해태에서 삼성 라이온즈 자리를 옮긴 뒤에 삼성 라이온즈의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네, 삼성 팬으로서는 좀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통산 10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이거는 뭐 KBO 최다잖아요. 그죠. 뭐 깰 사람이 더 나올진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장기 집권이 저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KBO에서 맞아요. 이제 왕조를 그러니까 3번 이상의 우승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시대상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시절 올드스쿨에 대한 약간 향수가 있어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김은영 감독님이 했던 말 중에 졌으면 선수들이 죽을 각오로 뛰게 해야 된다. 저는 알 틀리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승부에 집착한 게 아니라 정말 선수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원들에게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알려줘라 라는 말을 제가 항상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선수들에게 단순히 이기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한국 시리즈 우승에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뭔가 동경심을 일깨워주는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가 뭐 창단하고 한 번도 강팀으로 그러니까 늘 강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우승을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우승을. 그죠. 근데 김웅영 감독님이 부임하고 팀을 재정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그게 약간 힐만 감독님 비슷한 것 같아요. 선수는 똑같은데 약간 팀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느낌에서 그래서 마침내 우승을 차지해서 불미불명했던 삼성을 결국 한번 길을 터줬다는 게 그게 저는 좀 고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성공한 감독을 넘어서 그 시절의 리그 자체를 뭔가 정의한 인물로서 고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KBO 전체를 통틀면 사실
김응용 감독님일 것 같은데요.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두산 팬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또 그분 나오시나요? 일단 좀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위 말하는 75년생이신데 이제 오비야제 예. 그런 세대신데 아버지는 또 김인식 감독님을 항상 김인식 감독님. 예.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식 감독님도 생각이 나고요. 저는 뭐 앞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게 제가 잘 많이 봤던 그 세대에 가장 잘했던 감독님이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님이시죠. 네.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형님 리더십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그리고 참 인터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게 보정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요즘 보기 힘든 그 보스형 감독들 있잖아요. 네. 팀 조직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쵸. 그런 리더형 감독이 네. 아무래도 요즘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롯데에서도 뭐 네. 약간 그런 리더십으로 호평 받으시죠. 네. 네. 그 당시 롯데 정말 딱 필요한 맞아요. 유형의 감독이었죠. 롯데 항상 롯데 팬분들 말했거든요. 버르장머리 고칠 감독 필요하다. 선수단을 기강 좀 세게 잡아야 기강 잡을 감독이 네. 필요하다고. 네. 네. 딱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어서 명장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선수를 케어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융통성 같아요. 유연성. 맞아. 그러니까 이 진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뭐 예전도 분명 그랬습니다만 특히 요즘은 약간 데이터도 많이 받아보고 분석도 많이 받고 이제 더가웃에 패드 같은 거 맞아요, 들어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상황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예전도 그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처럼 약간 전통적인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전략이라든지 통계를 본다든지 아니면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선수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컨디션을 보면서 그런 뭐 매 순간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거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악의 감독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던 뭐 경기 중 투수 교체 투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는 항상 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쟤를 벌써 내려? 아니면 왜 쟤를 아직도 안 내려? 계속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고 뭐 작전 선택이라든지 뭐 가장 중요한 선수 기용이라든지 이런 게 융통성 없기는 좀 실패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해력 그리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팀을 운영하는 능력. 이제 전술에서 뭐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짜고 그거를 선수들한테 좀 이해시키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팀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소통하는 능력. 네, 그 운영 능력에 약간 동치되는 말인데 감독이 아무리 훌륭해도 뭐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 출신 모 감독님이라고 해도 선수들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좀 힘들다고 그죠. 저는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예전에는 뭐 김태형 감독님도 많이 얘기를 나왔지만 약간 개인의 리더십으로 휘어잡는 유의 감독님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좀 선수들도 뭐 속된 말로 MG 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뭐 자율성이라든지 네. 자기 관리를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감독이 선수들에게 좀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라든지 뭐 에런 본 감독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좀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이건 다른 종목 얘기긴 한데 축구에서 예전에 항상 감독을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헤드 코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예전에 매니저라고 하면 팀 전체를 약간 조직을 딱 쥐어잡고 본인이 맞춰서 막 이끌어 나가는 능력인데 요즘 헤드 코치는 약간 전술과 선수들과 소통에 집중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야구에도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요즘 야구도 약간 헤드 코치를 많이 쓰더라고요. 벤치 코치, 헤드 코치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인데 그 감독의 개인 멘탈. 이게 감독이 멘탈이 터지면 그냥 팀이 무너집니다. 뭐 시즌도 아무래도 야구는 길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단기전에서 감독이 무너지면 선수들이 뭘 보고 의지하겠습니까? 이 선수들의 정신력을 좀 끌어올리고 흔들리지 않게 감독이 본인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멘탈이 나와가지고 인터뷰에서 선수 탓이나 하고 뭐 이상한 전술 내고 그렇죠. 그러면 물론 선수가 하는 야구긴 하지만 아무래도 감독이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제 생각에는 야구라는 게 좀 확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어떤 경우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수많은 확률들이 격돌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확률들이 우리 팀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발현되게끔 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전 감독의 최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확률 속에서 이제 네. 최선의 선택을 해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물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만은 없겠죠. 근데 그나마 자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독으로서는. 네,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그게 생각했는데요. 중요해요. 뭐 작전이나 사실 야구에서는 감독이 뭐 작전, 교체 이런 게 많이 부각되잖아요. 이러려면 그때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베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냐 그게 이 중요해요.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팀 스포츠니까 팀을 장악할 수 있는 맞아요. 팀 장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팀에 대한 애정이 크면 좀 그쵸.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내부 승진하는 게 좀 그죠, 그렇죠. 그죠. 많은 팬들한테 사랑받는 경향이 있죠. 이런 구단 사람이 계속 맞아요. 감독까지 하면 네. 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팀 장악력이 더해져서 그 앞서 말했던 한 것처럼 이 코치들이나 뭐 이런 프런트 간의 소통 능력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롯데는 그게 거기서 항상 엇박자가 나가지고 팀 내부 불화라든지 그런 데서 트러블이 나서 팀 성적까지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변의 피드백을 잘 받는 그런 능력도 수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간 그런 독불장군형 네. 스타일들이 예전에 많았잖아요. 예. 뭐 요즘도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약간 그러니까 물론 자기 고집 있는 거 중요해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그분 존중하는데 굽힐 땐 굽혀야 된다. 네. 그렇죠. 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전술이 좀 유기적으로 자주 바뀌는 축구, 농구에 비해 야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다소 적은 팀 스포츠인데요. 과연 야구 감독의 전략이 경기 결과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패널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서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PD님께서 이 방송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독이 든 성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못하면 한없이 티가 나는 네,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좋게 미치가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팀플레이도 팀플레이지만 이게 야구는 어쨌든 승부를 하잖아요. 1대1로.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엄청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망치려면 한없이 망칠 수 있고 또 티가 또 확 나니까 이게 참 감독님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어쨌든 뭐 욕도 많이 먹고 이런 또 억울하실 수도 있고. 네. 네. 전 개인적으로 감독 연봉은 욕값이라고 생각해요. 욕값. 욕먹는 욕값. 네, 약간 이만큼 줄 테니 정신적 피해 보상금? 이만큼 욕 네, 그게 좀 커요, 제가 보기엔. 사실 너무 탓하기 좋거든요. 맞아요. 뭐 잘못하면은 그죠. 무조건 감독 너 왜 맞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너무 심지어 좋은 자리. 그죠. 나 화살이 날아가기 맞아. 좋죠. 어느 선수가 네. 못 쳐도 야 얘를 왜 거기다 써? 그렇죠. 얘를 왜 네. 3번 했어? 이래도 네. 되니까. 네. 영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야구는 워낙 변수가 많은 스포츠고 앞서 서진님이 말해주신 대로 선수 개개인이 가져오는 스노우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뭐 감독의 전략이 뭐 이래야 잘 먹힌다, 뭐 이러면 안 먹힌다를 뭐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뭐 투수 운영이라든지 교체 타이밍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결과에 미치는 것 같다고 봅니다. 저는 뭐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구는 선수들의 경기다. 뭐 사실상 개인 종목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아마 메이저리그 방송이었으면 저도 감독 영향이 그냥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KBO는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이저리그보다는 감독이 뭔가 팀 운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드래프트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감독의 그죠. 영향이. 뭐 제가 생각나는 건 유중일 감독님이 김하성 뽑으라 그랬는데 스카우트 팀이 박계범 뽑아온 뭐 이런 이야기들 생각이 나는데 뭐 그리고 뭐 20년도 월드 시리즈에서 케빈 캐시가 블레이크 스넬을 내려버려가지고 시리즈가 터져버렸다든지 뭐 2013년 한국 시리즈에서 뭐 두산 팬분들께서는 가슴 아프시겠지만 그때 김커피 감독님, 김동훈 감독님이 우리는 아직 뭐 2, 3년 더 남았으니까
얘기하다가 진짜 주차장까지 가가지고 져버리셨다든지 이런 일화들이 생각이 나서 감독이 시리즈를 말아먹을 수 있다는 게 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뭐 그리고 돈 얘기하는 건 좀 배금주의 같아서 제가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도자가 선수보다 좀 눈에 띄게 연봉 총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아.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하면 뭐 시카고 컵스의 크레이 컨셀이라든지 뭐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의 계약 규모가 뭐 3천만 달러, 뭐 연당 한 800만 달러 수준인데 이제 같은 최고 연봉자 선수 기준으로 하면 이제 후안 소토가 15년에 7억 6,500만 달러, 연당 이게 5,10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천만 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연봉 차이가. 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영향을 감독이 미치는 건 KBO에서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요즘은 다 프론트에서 라인업이라든지 불펜 운용을 다 오더를 내린다고 하는데 KBO는 아무래도 감독이 많이 담당을 하잖아요. 감독과 코치진이.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경기 흐름을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무래도 감독이 주는 영향력으로 저는 보거든요. 가장 좀 효과적으로 아무래도 작용한다. 뭐 강한 2번이라든지 오프너라든지 뭐 1+1 선발 이런 게 다 그 부분에 변수를 주고 싶어하는 전략들이니까 네. 특히 불펜 운용 이거가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뭐 이응시옷 이용, 잠실의 이응시옷이라든지 인천의 이응시옷이라든지 뭐 박지만 감독님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감독들이 욕 먹는 건 한 90%는 전 투수 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아무리 좋은 불펜진이라도 투입 잘못해서 얻어맞으면 결국 역전패 당하고 욕은 또 감독이 먹고 그게 누구를 언제 쓸까? 그게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벤치 분위기 만드는 거 그게 그쵸. 요즘 중요하죠. 뭐 분위기가 침체되면 실제로 그 성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네. 있으니까 뭐 지는 뭐 특히 연패할 때 좀 감독 영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를 맞아요. 다시 추스리는 거. 뭐 연패할 때 감독이 뭐 선수 탓하고 더가웃에서 막 물병 던지고 이러면 이제 팀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팀을 잘 추스리고 뭐 내 탓이다 이러고 뒤에서 더둑이고 이러면 또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뭐 류중일 감독님이 했던 말이 삼성 원조 시절에 선수들한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매일 심어줬다. 나도 처음엔 긴장했지만 감독이 흔들리면 팀도 흔들린다라는 말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태도와 그 언행이라는 게 팀한테 좀 정신적인 주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요즘은 그리고 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는데 좀 데이터 좀 보면 좋겠어요. 뭐 감을 제가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요즘 현대야구에서 감만 가지고 경기 운용하면 그죠. 쉽지 않죠. 네. 이게 또 야구 역사가 오래되다 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쌓인 데이터들에 이제 기반을 해도 되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현대 기술로도 이제 맞아요, 데이터가 맞아요. 많이 발전을 해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걸 좀 더 잘 참고해야 맞아요. 돼요. 활용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좌타자 나왔다고 좌투수 올리고 그죠. 네. 이런 아직까지는 좀 심하죠. 네.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고 스플릿 따라서 좌투수인데도 우타자 잘 잡고 이런 선수들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구종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좀 더 그런 걸 많이 하면 선수들 감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눈에 보이지 않을까. 통계를 봤는데 WAR 있잖아요. 네. 그거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감독이 실제로 줄 수 있는 영향은 2승 정도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를 뭐 신들리 운용을 하든 아무리 경기 운용을 망치든 2승을 더하거나 2패를 더하거나 정도라고 했던 제가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KBO에서 1000경기 이상 하신 뭐 오래된 표본을 쌓으신 감독들의 평균 승률이 5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5할 2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이 주는 영향이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진 않다. 딱 2승 정도.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약간 그 더가웃 내부에서의 그 리더십 이런 거에 더 네, 중요하다는 그게 더 중요한- 얘기로도 들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엄청난 신들린 제갈량급 전술로 해도 2승 더하는 정도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힐만 감독님 다 말씀 못 드리긴 했는데 힐만 감독님을 되게 더 좋아했던 이유가 선수들하고 되게
친근하게 좀 네, 맞아요. 지내셨다고 알고 있어요. 막 대항 쓰고. 막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정희훈 선수가 홈런을 치면은 이제 세레머니가 힐만 감독님 가슴팍을 이제 주먹으로 주먹으로 맞아요. 이게 진짜 세게 때리거든요. 맞아요. 약간 뭐 이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실수해서 들어온 선수한테 되게 이제 막 위로의 말을 이렇게 잘 전하는 감독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좀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감독님이 약간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아, 맞아요. 김은영 감독님, 한다하 감독님 뭐 이런 시절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감독님들이 맞아요. 네. 선수들과의 나이 차가 그래서 삼성도 박진만 감독이잖아요. 네. 강민호 선수랑은 동년배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강민호 선수가 막 경기 끝나고 감독 멱살 잡고 그러는데 가끔씩 보면 좀 쇼킹하기도 하고 아 정말 탈권이가 됐다. 뭐 이승용 감독님도 그렇고 다 동시대를 띈 감독님들이잖아요. 이범호 감독님도. 네, 이범호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감독들이 좀 젊어진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려는 얘기가 최근 이제 NC 다이노스의 이호준 감독, SSG 랜더스의 이승용 감독,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 등 좀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그렇죠. 젊은 감독들이 야구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야구계의 빈말 중에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은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 생각에는 감독 머리랑 선수 능력치랑 좀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선수는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감독은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황 판단력이나 뭐 순발력 같은 게 좀 영향을 미치니까 다만 이제 스타 플레이어였으면 아무래도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저도 두산에 왔을 때 이승엽이 우리 팀 감독이라고 하면서 이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 네임드가 네, 있다 네임이 보니까 있으니까. 진짜 가슴 아팠어요. 아, 그죠.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주변에 두산 팬들이 감독 이승엽이라고 막 놀리는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승엽이 삼성이 아니라 딴 데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팀 KBO 유니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막 그때 주변 두산 팬들이 야 이승엽이 두산 와서 36번 있는데 그러면 말도 안 돼.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죠. 이승엽 선수로만 따지면 사실 너무 그렇죠. 워낙 뛰어난 선수였고 저도 좋아했고 그래서 기대치가 높은데 이게 다른 영역의 일이다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스타 플레이어면 화제성도 있고 하니까 감독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서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스타 플레이어였던 것과 별개로 감독 능력을 타고나냐 안 타고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그 얘기 있잖아요.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다르다. 그렇죠. 아, 그죠. 네.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아까 서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로서의 능력과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별개일 수밖에 별개예요, 별개. 없다고 생각해요. 선수할 적에는 자기 팀에서 뭐 본인 역할, 본인 플레이 잘하면 그만인데 감독이 되면 온갖 수많은 방법으로 선수단 자체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점이 제일 큰 차이잖아요. 사실상 일반 회사로 치면 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이렇다 보니 또 매니징 능력도 필히 요구되고 근데 그런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상 명선수는 명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 윗세대 어른들이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자면 자기 역량을 온전히 선수단한테 맞춰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꼽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못하니? 이런 마인드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 시절에는 자기 재능 믿고 팀에 도움되는 역할 하면 그게 끝이지만 감독 자리가 되면 막 폭넓은 시야로 선수 데이터 파악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그런 간격을 좁혀야 이런 말이 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 다 너무 공감해서 다 여기 있는 말이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인 거의 여기서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일단 선수 능력치와 감독 능력치는 다르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대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서진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이게 감독이라는 자리에 그 필연적인 게 선수가 못해도 감독이 욕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죠. 네, 저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대체하기 좋으니까. 네. 결국 경기를 보면 좀 감성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리 야구처럼 정리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한번 못 치고 나서 결국 머리를 식히기 전에는 감독이 쟤 왜 저기다 썼지? 약간 그죠. 결국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독의 경우가 뭐 요즘은 보기 드뭅니다만 완전히 그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뭐 그런 게 보통 외부 영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수와 감독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대부분 다 선수를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애착이 가느냐. 감독 고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승엽 감독이 삼성 감독이다. 뭐 이 정도면 몰라. 최근에 뭐 김태균 선수가 좀 부진했었잖아요. 네. 김태균 선수가 뭐 부진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김태균은 진작에 내려져서 관리를 했어야지 왜 그쵸. 아직까지 계속 그쵸, 쓰고 있는 그쵸. 거야? 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왜 그렇게 혹사를 그러니까. 시켰냐 그런 얘기까지 왜 막 계속 나오고. 쓰는 거야? 좀 내려줘야지. 근데 또 그렇다고 김태균을 안 쓰면 아니 김태균이 있는데 김태균 안 썼다 졌어요. 그러면 아니 그죠. 김태균을 벤치에 두고 이승엽은 감독 딴에 누구 쓰고 있는 거야? 또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진짜 이 테마에 맞는 건 뒷말인 것 같아요. 너무 선수로서 능력치가 높아가지고 영원히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선수로서 잘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거. 네. 제가 하나 생각나는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양준혁 지금은 감독님이죠. 양준혁 감독님이나 뭐 이정우 선수 네. 타격론 아세요? 유명하죠. 뭐라고 하는지? 네. 네. 양준혁 감독님 타격 지론이 오는 거 보고 쳐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인터뷰한 거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는 거 보고 바로 치면 직구래요. 그리고 오는 거 보다가 꺾이면 변화구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슬라이더는 치고 나서 안 돼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 이게 네, 막그 이대호도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해요. 뭐 맞아요. 공 보고 공 쳐라. 뭐 맞아요. 자신 있게 해주려면 공이 와서 맞을 거다. 그러니까 선수도 하고 너네니까 그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대호니까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일이잖아. 자기니까 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 대학 교수님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약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예체능도 그렇습니다만. 네. 몸으로 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성악 전공을 했잖아요. 이건 좀 논외 얘긴데 이것도 성악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타고나면 못 가르치는 아,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 하면 맞아. 왜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득음할 때. 네, 뭐 생각나는 건 정수빈 선수가 수비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딱 치면 느낌이 와. 거기로 달려가. 이렇게 했다는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딱 명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지도자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노력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재능이 특히 예체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뭔가 상대적으로 재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이해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특히 뭐 주전 라인업도 그렇지만 특히 후보 선수 이게 명 지도자가 왜 되게 힘드냐면 그 후보 선수들 활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럴 것 그 같아요. WAR 대체 선수급 네. 선수들을 활용하기가 왜 쟤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약간 물론 뭐 매니징을 잘하는 감독님들은 그 부분에서 강점이 그런 분들은 다 명감독이 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한 감독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동열 감독이라든지 물론 뭐 엄청 나쁜 감독은 아니지만 뭐 김시진 감독님이라든지 네, 맞아. 뭐 예전에 뭐 다른 종목 얘기를 하자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 선수가 네. 예전에 어디였더라? 앙제였나? 그때 AS 모나코 감독이었는데 선수들이 막 훈련하는데 너무 못하니까 야 공 좀 줘봐 이러고 야 내 공 뺏어봐 이랬다는 거예요. 야 내 공 뺏어봐 이랬다는 거예요. 야 왜 이걸 못 뺏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공 잡고 있으니까 못 뺐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뭔가 좀 그런 거 이해를 못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서진님께서 처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임팩트가 아무래도 정말 훌륭한 감독이 그죠. 훌륭한 선수가 감독이 됐다 보니까 뭔가 기대치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면 좀 더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잖아. 근데 전 그거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선출 감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명 감독이 감독으로 데뷔했을 때도 비슷한 작대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웃라이어잖아요. 그죠. 무명 선수라든지 비선출 감독이 감독까지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KBO에서는 좀 뭔가 보기 드문 사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삼성 라이온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상현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좀 더 그러니까 다른 감독님들에도 비슷하게 못해도 좀 더 부각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또 가끔 보면 선수들이 말하는 좋은 감독하고 팬이 보는 좋은 감독이 좀 상충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 질문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 허문회인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난 지금도 허문회가 롯데 팬들한테도 많이 비판받고 있는데 그 선수단과는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거든요. 이대호도 은퇴식에서 언급하는가면 그 개인 유튜브에도 막 출연시켜주고 그 당시 한동이나 손아섭도 수훈 선수 인터뷰하면 뭐 조언을 많이 받는다든지 얘기를 많이 했어서 사실 롯데 팬들도 좀 아이러니함이 드는 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허문회가 타격 코치로서의 능력은 매우 뛰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점과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현재로서는 좀 성민규를 비롯한 그때 롯데 프런트의 실책이 좀 해를 거듭할수록 드러났기 때문에 좀 비판이 좀 과열된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물론 허문회 역시 실책이 컸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전히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잘하고 우승시켜주고 그렇죠. 성적 내는 성적 감독. 내는 네, 감독. 하면 뭐 내부에서 뭐 만약에 성격이 안 좋다든지 이런 평가가 나와도 그래도 그 양반 우승시켜주고 참 그때 좋았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선수들은 어쨌든 같이 생활하는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엄하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말을 안 들어줘. 아니면 나 잘할 수 있는데 뭐 2군으로 내려. 이러면 맞아요. 조금 뭐 선수들끼리는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겠죠. 다만 이제 실력을 떠나서 좋은 선배이자 리더로서 잘 아우른다면 잘 달래고 이렇게 좀 맞아요. 괜찮아 이렇게 좀 잘 구슬리면 또 엄하거나 뭐 그래도 평가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팬들과 선수의 입장이 갈리는 게 팬들은 제 3자니까 맞아요. 갈릴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호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상충되는 게 이게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선수들도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 게 뭐 팀 성적이 중요해서 나를 뭐 선발 기용을 안 해도 이 감독이 이제 좋은 감독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경기를 뛰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성적이 안 나와도 성적은 잘 나오는데 본인을 안 써가지고 좀 이제 감독 평판이 좀 내려갈 수 있는지 이게 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성적 내는 감독이 가장 좋은 감독이 아닐까? 팬 입장에서? 그렇죠. 그죠? 그렇죠. 피디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도 그 선수 개인의 그 성격에 따라서 나를 안 써도 성적 잘 나는 감독님이 좋다랑 나를 써주는 감독님이 좋다. 맞아요. 선수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말씀하신 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말 있잖아요. 최고의 팬 서비스는 승리다. 약간 그쵸. 그죠. 예전에 삼성왕조 시절에 선수들 팬 서비스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 뭐 지금 기아에 계시는 최용호 선수라든지 뭐 구자욱 선수도 초반에는 팬 서비스 안 좋다고 욕 많이 먹었고 맞아요. 다 그랬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야구만 잘해라. 야구만 잘해. 그죠. 약간 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 약간 의리 챙기는 보다는 실리적으로 좀 뭔가 접근하는 사람. 그래서 막 작전 투수 교체 잘하고 스타 선수 잘 써주고 일단 이기는 감독. 그런 감독님이 좀 많이 팬들한테 인기 있는 것 같고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소통이 잘 되는 감독이 중요한 것 같죠. 네. 뭔가 선수들 감싸는 감독. 약간 좀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막 선수 탓하는 감독님이 아니라 좀 뭔가 자기가 화살에 맞으면서 팀 좀 보듬는 감독. 분위기를 잘 만드는 감독. 네. 그래서 뭐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저는 약간 그 김성근 감독님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뭔가 되게 양가적인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팬들도 약간 두 갈래가 갈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성적을 만들어내는 감독과
혹사 네. 혹사 논란이 좀 많이 나오는 감독인데 이게 저는 김성 감독님이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선수들한테도 좀 갈려요. 맞아요. 음. 제가 알기로도. 맞아요. 네. 선수들도 뭐 예전에 다른 어떤 선수 인터뷰는 너무 강압적이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또 반대로 나는 김성근 감독님이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야구계에서 꽃을 피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저도 좀 가장 이해 안 되는 선수가 전병도 선수인데 맞아요. 맞아요. SK 시절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결국에 선수 젊은 생명이 나이에 끝났죠. 네. 좀 네. 선수 생활이 끝났는데도 제가 그때 이제 인태 경기 때 저도 있었는데 네. 그때 그때- 삼성전이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맞아요. 음. 그래서 1회 예, 김상수 맞아요, 선수 맞아요. 상대하고 내려갔죠. 근데 이제 막 그런 좀 인터뷰를 보면 김성근 감독님한테 되게 감사한 그런 메시지를 네.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막 경기가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 김성근 감독하면 그 송창식 벌투 논란 네, 맞아요. 굉장히 아. 뜨거워요. 근데 송창식도 맞아요. 그 스토킹 그 방송 나와서 감사하다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맞아요. 요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라도 기회 받고 싶어 하는 게 선수의 맞아요. 좀 숙명이구나 싶기도 해서 좀 음. 안쓰러웠어요 한편. 예전에 살려줘 있었잖아요. 하나에서 번역 박정진, 송창식.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선수들이 다 김성근 감독님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맞아요. 팬들은 다 혹사 아니냐 그러고 네. 그러는데도 다 감사하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인지 부조화가 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류준일 감독님도 왜 제가 얘기를 꺼냈냐면 류준일 감독님 제가 맨 처음 아까 말했지만 자율야구 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훈련도 항상 선수 믿어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라 하셨는데 또 LG 감독 시절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드셨단 말이죠. 너무 답답하다. 너무 음. 수동적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 아무래도 성적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시기에는 장점이었던 게 어떤 시기에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결국 제 생각에는 좀 성적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그죠. 좀 그 이중적으로 두 가지를 잘 조율하는 감독이 결국 좋은 감독인 것 같아요. 뭔가 선수의 커리어도 지켜주면서 팬들의 기대에도 좀 보답하는 네. 예, 그런 뭔가 줄타기를 잘하는 감독님이 좀 명장으로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수의 신뢰도 받고 팬의 신뢰도 받고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맞아요. 뭔가 아까 저도 처음 준비하면서는 팬들은 성적 잘 내는 감독이 좋고 선수는 좀 믿어주는 감독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발레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좀 같아요. 어렵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야구계에서 풀리지 않는 굉장히 큰 논제가 하나 있죠. 바로 이제 감독 책임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메인이죠 사실. 맞아요. 네. 과연 감독은 전쟁의 지휘관인가 결과론의 희생양인가? 감독은 팀의 방향키인가 꼭두각시인가와 같은 논제에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생기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감독 책임론이 감독에게 좀 과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결국은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맞아요. 결과가 저도. 좋으면 무리한 작전도 정말 저 감독은 승부사다. 그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되는. 그 염경엽 감독 보고 느꼈어요. 음. 염경엽 감독님 도루할 때 죽으면은 아유 또 염경엽 스틸하서 죽였네 했는데 또 그걸로 우승하니까 경엽볼. 승부사 염경엽 그렇죠. 염경엽볼 그걸 보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말씀해주신 대로 결과가 나쁘면 저희끼리 가끔 우스갯소리를 "으이구 명장병" 맞아요. 이렇게 또 하게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작전을 걸든 뭐든 어쨌든 선수들이 실행하는 주체니까 좀 결과론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공 확률이 너무 낮은 작전이라든지 맞아요. 뭐 누가 봐도 A 선수로 갔으면 좋겠는데 B, C를 넘어서 D로 가면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이 있지 않나 싶지만 그것도 결국 D 선수로 했는데 성공하면 승부사가 되는 거니까 뭐 맞아요. 결과론적인 게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뭐 영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서진님이 앞에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욕 먹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투수 코치나 뭐 타격 코치가 삽질이 있어도 결국 그런 선수들까지 다 통솔하는 건 감독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반 회사에서도 막 부하 직원이 수습하면 부하 직원이 맞아요. 실수를 하면 윗사람들이 수습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저도 아까 서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뭐 성공 확률이 너무 난 작전인데 뭐 이거 뭐라 해야 되냐 이게 어쨌든 그 다 결과론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호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서진님 의견에 좀 동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이 뭐 이거를 지시를 정말 잘해도 선수가 이제 그거를 못 받쳐주면은 이게 또 누구 탓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이게 또 그래서 또 누구 책임인가를 묻기도 되게 애매한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감독이 결국 이제 어쨌든 뭐 선수들은 계속 이제 앞으로 경기를 뛰어야 되고 맞아요. 감독은 이제 팬들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이제 그런 주체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 그래도 결국에는 결과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든. 저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이저리그였으면 감독은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할 텐데 KBO는 아무래도 단장이 감독을 통제하는 그런 류의 시스템은 아직 아니다 보니까 네. 감독이 좀 상대적으로 책임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확실히 그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그때 그 투수를 안 바꿨어? 그죠. 네. 감독이 거기서 뭐만 했어도 이겼다. 거기서 왜 번트를 대? 잘하면 선수, 못하면 감독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결정권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최종 결정권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감독이 지게 되는 그런 뭔가 시스템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서영 감독님, 삼성 허서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막 불펜 혹사라든지 불펜 혹사 선수한테 많이 나온 이야기가 왜 잡은 경기를 바로 버리냐 이런 이야기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후반에 좀 투수 관리를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혹사를 경기하다 보니까 막 한 점 차, 두 점 차로 좀 이기고 있는 경기인데 예를 들어서 불펜이 좀 연투가 많다. 그러면 그냥 이기는 경기도 패전조 올려서 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더블헤더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졌고 2차전은 무조건 버렸어요. 이런 류의 운영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땐 또 21년도에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뭐라고 안 했는데 결국 우승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여론들이 그치. 많았거든요. 결국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실패하면 책임을 지는 자리로서 좀 욕을 많이 먹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력을 그대로 내보내게 하는 자리가 전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마이너스를 무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지만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라도 마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부족한 팀을 뭐 우승권으로 끌어올리는 건 야구에선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KBO에서 감독이 얼마나 실제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두산에서도 막 이승엽은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는 김한수가 결정권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네. 김한수 코치가 막 욕먹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감독이 실제로. 근데 그 책임의 모든 걸 감독 한 사람한테만 좀 모으는 건 좀 그렇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 격언 중에 이긴 경기에 50%는 선수 덕이고 진 경기에 80%는 감독 탓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한테만 책임 묻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작전이라는 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진짜 어이없는 거 아니면 좀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누구 졌다고 감독의 전 소속팀 응원가를 부른다든지 아하. 버스를 막고 막 욕을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생각을. 저도 동의합니다. 비판도 좀 적절해야지. 네, 그럼요. 네. 그건 약간 좀 인격 모독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그죠. 그럼요. 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 먹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이제 응원팀 감독님들께 한 마디씩 좀 하고 싶은 말 하고 방송 마쳐 볼까요? 네, 롯데부터 먼저 하시죠. 롯데 요즘 잘 나가잖아요. 참 저희 유사 야구 선수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사람들 아니, 유사 야구 선수라뇨. 아유 정말 많았어요. 되게 아무튼 그런 선수들 지금 뭐 김상진 코치님, 뭐 김민재 코치님 같은 좀 좋은 코치들과 함께 뭐 선수로 만드시고 뭐 기강 잡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나 뭐 베테랑 할 것 없이 위닝 멘탈리티를 확실히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좀 요 며칠 살짝 투수 운용에서 삐끗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번트 작전도 좀 적절하게 써주셨. 그래도 지금 이 팀에 감독하실 사람이 김태형 감독님밖에 없으니 제발 어디 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SK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순위 순으로. SSG. 일단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호전적이라서 감독님에 무슨 대해서 환자예요 호전이. 무슨 병 걸린 것처럼. 왜냐하면 일단 저희 팀 타선이 이제 역대급 이제 타격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 이제 어제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라인업이 3번 이제 최정 선수가 그 사고로 인해서 한 경기 빠졌는데 이제 3번에 이지영, 4번에 고명준, 5번에 박성환. 이게 사실 뭐 박성환 선수 정도면 뭐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5번에 있으면 팀이 정말 이제 큰일 났다. 힘들다 이런 이제 징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타순을 데리고 지금 이제 딱 거의 5할 승률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는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 낼 수 있는 최대한 지금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력에서 좀 최대한으로 잘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감독님 화이팅입니다. 저는 계속 라인업송 부를 때마다 혼자 마음속으로 잘 연호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내뱉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진짜 다 쳐다보실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이. 그럼 이제 전가요? 저 선수 몇 등한지 모르네. 삼성이 SSG보다 한 단계 높더라고요. 5등이네요. 삼성 5등이에요? 네. 와, 좀 더 찬양해야겠네. 박지만 감독님 전 근데 항상 평균 이상을 하는 분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예전 대행 때부터 22년 때부터 지금까지 아예 못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요. 뭐 하던 대로 하라고는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냥 워낙 제가 계속 말했던 분위기를 탈권위적으로 메이킹하는데 강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 선수 시절에도 좀 국민 유격수로 이름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쭉 갑자기 어쩌다가 삐끗하실 때 있거든요. 약간 갑자기 머릿속 갑자기 김성 감독님의 혼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치? 그럴 때 빙의할 때 빼고는 항상 괜찮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만치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박진만을 사랑해요. 삼성의 박진만. 네, 사랑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해 주실 거죠? 잔혹하긴 하네요. 근데 순위대로 가니까 노렸어요. 9위인 두산 베어스 팬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승엽 감독님 사실 제가 오늘 안 좋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감독님 나름대로도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수 때 얼마나 그죠. 영광을 누리던 분이 맞아요. 그죠. 왜 사서 고생하시나 싶어요. 네. 보면. 외딴 서울팀에 오셔서 맞아요. 이렇게 연고도 보고 없으실 텐데. 고생하시고 욕도 먹고 그리고 사실 두산이 9등 하는 게 뭐 감독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긴 사실 어려운데 또 이게 밈도 많이 돌고 확실히 그죠. 뭐 노래도 나오고 춤도 추시고 AI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밈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너는 좌타냐? 그것도 있죠. 박정배.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실제로 취임하셨을 때보다 확실히 얼굴이 좀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남은 기간 동안 잘 해서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인가요? 네,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신디야. 삼성 분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박지만 감독님 너무 만족해가지고. 그래도 언제든지. 예. 저희는 항상 이승엽 감독님 보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우측 담당에서 그죠.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두 명이
태양이 두 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PD님의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화려한 무빙 잘 들었고요. 네, 어린 선수들 그리고 잘 부탁드려서 가시기 전에 타격이라도 좀 점수를 많이 해주시고 뽑아먹을 거 좀 뽑아먹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삼성 팬들은 잠실에서도 이승엽 감독님이 어필하러 나오시면 1루보다 더 열심히 응원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항상 삼성에게 선물을 많이 안겨주셨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건 가불이에요. 예전에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전 감독님이 가불 그거 약간 할부로 지금 받아오시고 네, 그래서 네. 항상 응원합니다. 이승엽 감독님. 네. 저는 이승엽 감독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롯데 팬으로서 김민석, 추재현 잘 키워주세요. 네. 다 어떻게 방금 네. 말씀드린 어린 선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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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김민석 선수가 큰 활약했죠. 아 맞아요. 네, 이렇게 프로야구 감독님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는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